안녕하세요. 주식시마룬 어이제입니다. 2월 내내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딱 한 달 전 이때만 하더라도 1월 마지막 거래 저희와 함께 시장을 좀 점검했었는데요. 또 한 번의 이런 흔들림 속에 3천선이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봄 좀 멀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2월 마지막 거래에 저희와 함께 좀 담담하게 강의를 보시면서 시장 응용력 높일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의 교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저희 마지막 거래 만날 때마다 시장 변동성 참 큽니다. 잠시 후 또 강의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여전히 높고요. 살짝 고점 대비 밀리긴 했는데 시장 저점 방어가 안 되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 상황 최희정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내린 만큼 오르고 오른 만큼 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현재 구간에는 양시장 모두 낙폭을 키워가면서 3%가 넘어가는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3천선까지 이탈됐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27%대 하락하면서 2,998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대금 동반한 약세 흐름입니다. 벌써 15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분봉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영향받고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출발 흐름만큼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3,089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단 5분 만에 3,014선까지 낮아지기도 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결국에는 3%대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조금 전에 3,000선 이탈됐고요.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저점 낮춰가면서 2,99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물량도 상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 모두 1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조 6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1조 4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담아갑니다. 하지만 전혀 여의치 못하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3조 원 넘어서는 매수 규모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일제히 전 업종 상승세를 나타냈다면 오늘 장에는 전 업종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내리는 쪽 살펴보시면은요. 기계업종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방산주의 흐름이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오늘 장 2차 전지 투톱 모두 부진합니다. 화학업종 3%대 넘어가는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정반대 모습 나타내고 있죠. 어제는 대형 IT주는 물론이고 중소형 IT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이쪽이 시장을 흔듭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4%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건설과 섬유, 의복까지도 이렇게 나란히 3%가 넘어가는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시총상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1위부터 14위 종목들까지 모두 함께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는 IT, 투톱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업계의 셧다운 여파에 여기서는 이제는 테슬라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됐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양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3% 넘어가는 내림세입니다. 현재 구간에도 8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었던 SK하이닉스, 어제 장에는 9%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 경신까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장만큼은 그만큼 낙폭도 큽니다. 현재 구간에도 5%대 낙폭을 지속하면서 1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2차 전지 투톱까지도 부진한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꽤 거셉니다. LG화학 현재 구간에는 6% 넘어가는 내림세고 8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나 3% 넘어가는 내림세에 2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어제장 9%대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죠. 오늘 장에는 양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5%대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30만 원 선 이탈되면서 2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진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이 속에 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은 바로 기아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아차는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유일하게 빨간불입니다. 2%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7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부진한 시장 속에 석유 정유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인데요. 이번에 미증시에서 WTI 4월 인도분 선물이 전장 대비해서는 0.5%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9년도 5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가 해소되면서 이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석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개별적인 이슈까지 반영되고 있는데요. 100% 무상증자에 대한 소식이 반영되면서 오늘 장 상한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장 코스피 시장 속에서는 유일한 상한가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신고가 경신했고 1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는 흥구석유를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오늘장 급등 흐름을 나타냅니다. 조금 전에는 23%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됐지만 그래도 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두 자리대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16%대 급등 8,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 역시나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4%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현재 구간에는 9,000원 선 시원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코스닥 역시나 계속해서 3%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저점 더 키워갑니다. 3.24%대 내림세고 지수로 봤을 때는 906선입니다. 현재 구간 거래대금은 11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분봉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됐습니다. 930선에서 하락 출발됐고요. 그리고 단 5분 만에 30포인트 모두 내주면서 908선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소폭이지만은 계속해서 내림세가 지속됐고 현재 구간에는 저점입니다. 9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양 매도는 동일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2,300억 원, 기관은 1,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담아가는데 전혀 여의치 못하죠. 현재 구간에는 4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역시나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어제 좋았던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희한한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는 4% 넘어가는 내림세고요. 12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수급이 엇갈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장 외국인이 가장 많이 덜어내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낙폭도 더 큽니다. 현재 구간에는 6%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15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 쪽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와중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건 HLB 홀로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HLB 그룹에서는 100% 무상증자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장 중에는 19%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반납되면서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6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나머지 반도체 쪽, 어제 강했던 반도체 쪽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오늘 장에는 솔브레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익 IPS까지도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이 자동화 기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먼저 KCS의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유일한 상한가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도 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로지시스, 이 역시나 장중에는 23%대 넘어가면서 10,000원 선을 넘기게 되면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좀 반납됐죠. 그래도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10%대 급등세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9,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현재 구간에는 KCT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에 가까운 터치가 나옵니다. 25%대 급등에 8,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3천선을 지켜내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변동성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신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를 딛고 일단은 오늘 시장과 관련된 주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큰 틀에서의 시장의 어떤 맥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보시죠.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색하게 소비 정상화라는 꿈을 안고 있었던 시장의 흐름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정상화에 대한 꿈까지 흔들리면서 3천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한 달 만에 재현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해서 시장 대응력을 높여야 될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 일단 제목이 이러합니다. 백신 접종. 네, 오늘 시작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서 이런 현장과 관련된 뉴스들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집단 면역의 꿈이 이제 올해는 현실화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일단 소비 정상화, 결국 같은 말로 시장 정상화.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세요?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오늘 뭐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뒤로 좀 물러놓고요. 일단 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진행 중이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오늘 뭐 백신 시작하면서 일단 부작용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일단 부작용은 몇 %니까 결국 이걸 또 다시 딛고 시장은 다시 상승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잘 보면은 일단 변종에 대한 우려가 자꾸 나타나면서 3월 달에는 이 변종이 재확산을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외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여튼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진짜 주요국 백신 접종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면서 일단 이러한 분위기는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가 왜 회복 중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물가를 좀 보면 알 것 같은데 지금 물가 보면은 아직은 감내할 만큼 뭐 물가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일단 착한 물가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들어와서 못 살겠네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면서 그럴 때는 거기서부터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의 바로미터는 내가 봤을 땐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예요. $60 중반까지는 착한 유가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라는 건데 그게 $70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생기고 결국 그것이 소비자한테 전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지금도 우리가 솔직히 기름 넣을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1,500원, 1,600원까지 그 기름값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아마 차를 타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소비가 또 위축되고 기업들도 실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의 소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만 보면 이거 정상화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꺾여서 사실 1월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던 게 맞잖아요, 전문가님. 그런 백신 정상화, 백신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이토록 흔들리는 건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 미국 10년물 국채입니다. 걔가 1.6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잘 생각해 보면 주식 미국의 S&P 500 얘가 1년 동안 주식해가지고 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51%예요. 평균적으로요? 그렇죠, 평균.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그것을 상회한다면 누가 쎄빠지게 해가지고 주식해서 1.5% 배당 받느니 가장 안전한 채권에다 놓고서도 1.5% 이상 수익을 준다라면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1.6, 1.7, 2%가 돼버리면 그거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있는 자금이 결국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하고 걔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인상할 거야. 결국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는 주식시장엔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긴 시간 동안 초저금리와 유동성으로 뭐랄까 즐기고 어려움을 몰랐던 그러한 네.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돌변돼 버리거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시장을 흔들리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회복이 될 거고 말씀대로 정상화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사실상은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금리 상승으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소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종목 질문도 드립니다. 사실 대다수의 종목이 오늘 빠지고요. 특히 1월까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대표 주자들 이런 수출 성장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좀 조정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유통, 백화점이라든지 의류도 최근 잘 갔잖아요. 영화관, 여행주들까지 움직임을 하나둘씩 좀 체크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 안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요. 살짝 흔들리곤 있지만 그래도 또 양봉을 살짝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네, 제 생각인데 시장 대비 그래도 선방한다. 이게 맞습니까, 전문가님? 당연하죠. 자, 먼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업종 차트 보면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달부터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 우리 거래소 차트 10월 달부터 1월 11일 날 고점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 이 두 달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7조 1천억, 그다음에 외국인이 3조 7천억, 즉 10조 8천억 가지고 44%로 올려버렸어요. 44%. 대단하네요. 네. 근데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우리 개인이 한 24조를 2배 이상을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마이너스 6%, 7%예요. 네. 결국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서로가 팔기를 싫어한 거야. 조금만 사더라도 팍팍팍팍 올라갔는데 지금 1월 달 이후부터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돈을 쏟아부어도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조심하고 어떤 종목을 그러면 그래도 이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삼성전자 아닐까요? 아니 2차 전지 네, 뭐 2차 아니 뭐 전지, 신재생 에너지, 에펠카도 제약 포함되고요. 바이오부터 그들 종목들이 지금은 어때요? 일단 큰 종목들은 그래도 버티지만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막 같이 올라갔던 우두두두둑 종목들은 더 많이 크게 떨어지죠. 빠집니다. 예. 결국 결국 지수보다 더 떨어져요. 지수처럼 움직이는 건 삼성전자고 결국 그 밑에 있는 그 기술주라든가 제약 바이오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포커싱할 부분은 이때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지금은 오히려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종목들을 우리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세계 보세요. 이 신세계 보면은 아주 예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여기서 정배열 초입 만들어 놓았고요. 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N자형으로 어찌 보면은 쭉 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건 또 올라가겠다라는 자리예요. 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2.37% 그리고 지켜줘야 될 11 이평선을 지켜준다라는 건 결국 이들 종목들이 향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현 시점에서 잘 대응해야 되는 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점 막 3배, 4배 만들었던 종목이 하락하고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저점이 2주든 3주든 한 달 전이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고 뭐랄까 손절을 해야 돼요. 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위에서 떨어진 게 30%니까 어머 많이 떨어졌네 했는데 밑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300% 올라온 종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얘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제 만들어 놓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고점을 높여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점을 낮춰가고 고점을 높여가고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에서 찾으세요. 자꾸 이전 저점을 깨면 걔는 과감해야 돼요. 네.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은 적어집니다. 특히 5월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향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결국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얘는 맞고 결국 신세계는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결국 유가 상승이 어찌 보면 또 이런 의류 쪽하고도 같이 맞닥뜨리면서 이 유가 쪽, 이 의류 쪽 흐름이 관련된? 좋아요. 그 FNF 같은 경우도 네. 완벽. 이건 뭐예요? 지금 일단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일단은 기간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내가 봤을 땐 이런 21 이평선 지켜줄 거라고 보고요. 결국 지켜주면은 가는 거죠. 얘는 봐봐요. 자꾸 고점이 높아져 가고자. 4번이나 높였으면 한번 조정이 나와줘야죠. 결국 뚝뚝뚝 떨어지는 종목이 아닌 뚝뚝뚝 올라가는 종목 쪽에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은 물론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일정 부분 조정 주고 거래 없이 횡보 나오면 거기서 매수하면 오히려 이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할 종목군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JCGV, 솔직히 지금 뭐 영화관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많이 없어요. 결국은 기대감이에요. 네. 작년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실적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거기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미래의 기대치를 엄청나게 그냥 끌어다 땡겨 써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렸어요. 네. 미래의 기대치까지. 네. 그 기대치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오면은 결국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결국 얘네들은 이미 다 반영됐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얘도 이 자리가 아주 예쁘게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지금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60일 다시 한번은 올 수 있지만 결국 이런 애들이 고점 만들어 놓고 저점 만들고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주식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네. 그럼 확률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종목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종목, 거기다가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고요. 결국 기대감 이런 거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 그러나 얘네들은 워낙 실적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럼 거기에 오히려 점수가 들어가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하나 봐주세요. 여행주 대표주인 하나투어는 오늘 같은 장에서 빨간불 들어오면서 상승합니다. 이쪽 네. 차트는 어떤가요? 네. 그리고 대표 종목인 지금까지 봤던 소비 관련 종목들이 지금 차트적으로도 분위기 너무 좋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집단 면역은 한 11월쯤에 가능하다는 이런 추정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여행주들도 지금 너무 선반영 기대감 속에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기대감 서서히 숫자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당연히 기대감이죠. 지금 하나투어 모든 건물들 다 자기들 거 팔아가면서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게 여행사입니다. 네. 정말 여행사들 보면 피눈물이 날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주가는 갈까? 결국 기대감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1차적으로 기대감으로 가고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꺼내봤더니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패대기 치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고점 만들어서 가느냐? 기대감이에요. 왜? 많이 힘들었지만 얘네 이제 코로나 만약에 잘못 정상화됐을 때 네. 폭풍해가지고 여행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여행 가는 걸 참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투어를 비롯한 많은 여행주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결국 실적이 나올 거야. 기대감. 꿈을 먹고 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꿈이 있느냐, 꿈을 이빠이 땡겨다가 쓴 그 종목하고 네. 앞으로 기대감이 있을 걸 갖다 놓는 종목하고 어느 쪽으로 할 건가를 잘 생각하고요. 결국 많이 땡겨가지고 했던 종목군들은 이미 3배, 4배 아니면 5배, 6배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은 큰 손들은 이미 다 떨궜다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해서 수익 난 종목 떨어지면 또 사는데 큰 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떨어지면 얘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결국 떨어질 때 그거 사는 건 다 개인만 사요. 그럼 그 개인 산 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간 조정. 길게 횡보시켜. 그러면 여기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도 얘네가 못 가는데 가는 섹터가 있잖아요. 그럼 횡보할 때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계속 횡보해. 근데 이쪽에서 막 자꾸 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 팔아버려요. 그럼 여기서 일정 부분 고점에 있는 물량들이 나오면 걔 횡보 끝나고 진짜 이제 선수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고점에, 요새 내가 자주 쓰는 게 감나무에 있는 마지막 몇 개 감 제발 까치하고 까마귀한테 주지, 그걸 왜 그것까지 내가 먹으려고 덤벼들면은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덜려 있는 몇 개 남은 그 감 그냥 우리 까치 까마귀 먹으라고 내비두세요. 그것까지 고점에 있는 거 그거 먹으려다가 잘못 건드리면 어때요? 부러져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특히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교롭게도 소비 정상화 기대감에 꿈틀거리는 종목들을 지금 봤는데 거의 4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여기까지 봐서 또 시장에 대한 미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조금 거시적으로 이 백신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앞으로에 대한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작년 4분기까지 계속해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전문가님. 그것 때문에 GDP의 발목을 잡는다. 수출이 아무리 효자이긴 하지만 민간 소비 여전히 어렵다. 때문에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결국 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유지한 것도 소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증시와 연결고리를 보자면 1월까지 너무 잘 갔잖아요. 결국 1월까지의 상승 동력은 뭐 수출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냥 기대감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그때 핵심 동력은 뭐였다고 보는지 한 번 더 과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네.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국 우리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얘기를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준 의장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한 게 결국 이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사항을 보면서 자기는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건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도 지금 가장 그 뭐랄까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 양극화예요. 양극화. 분명히 몇몇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데 그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착시 현상을 주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주고 그 뒷면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정말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약한 고리에 있는 업종들의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 초저금리라든가 유동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건 분명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LG화학, 현대차 이런 애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그 하단에 있는 뭐 납품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뭔가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새롭게 뭐랄까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시장이 그렇게 올라갔느냐라고 했을 땐 주변 환경에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일단 잘 보시면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용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금리 계속해서 지켜주고요. 돈도 어지간하면 막 갖다 줍니다. 근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 1년 이상이라는 공매도가 정지되면서 우리 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투심을 큰 손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거기다가 10억 대주주 요건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크게 신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투심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그냥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거예요. 그 끝 모르고 상승하는 거에다가 온갖 호재를 그냥 갖다 붙이면서 그냥 올려버린 거죠. 근데 그 꼭지가 1월 11일 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러한 상승 요인들이 지금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결국 여기서는 좀 더 다른 그 전략적 차원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럼 결국 작년 1월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코스피 대표 상장사들의 작년 굉장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던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당연하죠. 네. 삼성전자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소비 정상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직까지 집단 면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나 돼야 어느 정도는 소비가 정상화될 거다라는 이런 정부 추측도 굉장히 많잖아요. 소비 정상화와 본격적인 증시 정상화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증시 정상화. 제가 계속 욕 먹으면서까지 계속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상방이 막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아, 최태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건 저러한 부분도 있어. 왜 상단이 막혔을까?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무조건 올라야 돼. 그건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내가 올라가게 한다 해서 그게 올라가져요? 절대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져요. 결국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내가 아무리 사도 그건 안 올라가요. 내가 이 종목 떨어뜨릴 거야. 팔아봐야 내려가나. 한옥간 내려갈 수 있지만 절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종목마다 수급의 주체가 있고 그들 수급 주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그들이 빼고 싶으면 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정상화가 아니라 얼마나 이제는 시장은 충격을 덜 받으면서 경착륙 쪽으로 가야 되나 그 부분에 아마 큰 손이라든가 윗분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지난 10개월 동안 그 올린 거는 너무 오버슈팅한 거거든요. 그 오버슈팅하면서 진짜 큰 손들은 아니 어떻게 LG화학 이러한 대형주 가지고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많은 시장 여건들이 같이 조합을 이루면서 오버슈팅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내고 빠져나간 선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그걸 또 올릴 거냐? 절대 아니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주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를 내가 50% 올리려고 하면 1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한 주를 사기 위해서는 100만 원씩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얘를 50% 올리려면 그만한 돈이 드는데 얘를 내가 50% 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만 원이 되죠. 그럼 이 50만 원을 그냥 더블만 만들어도 100만 원이 되는데 이 50만 원짜리를 한 주를 사도 50만 원이면 돼요. 즉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100%를 올릴 수 있어요. 100만 원짜리 한 주 사서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50만 원짜리 2주 사가지고 올려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먹어버리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줄 때까지 절대로 매수 안 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이고 요 종목 내가 수익 냈더니 어머 30% 빠졌네. 싸네. 사. 어머 50%야 또 비중 실어.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바닥 따지고 올라가야 될 땐 돈이 없어요. 기다리다 진짜 번전돼가지고 한 1년, 2년 됐더니 번전돼. 그럼 팔아버려요.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증시가 정상화될 거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고 시장이 바뀌고 지금부터는 어느 쪽으로 시장이 옮길 건가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오히려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미증시가 올라간다 해도 우리 시장은 못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특히 미증시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와 그제 개파락 해놓고 양봉을 멋지게 때려버렸는데 오늘 의미 없이 맞아요. 그냥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네. 얘네도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부담감이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왜 그러면 다우에 비해 나스닥이 계속해서 더 크게 빠질까요? 네. 그거는 시장을 주도했던 즉 기술주 그네들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도 일정 부분 되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네.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그러면 정상화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먼저 끌어가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의 힘과 함께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사실 작년에 코로나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은 말씀하신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잖아요. 그럼 올해는 기저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실적 회복은 어느 정도 가시화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 회복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끌어왔던 그들 종목군들은 실적이 분명히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 실적 지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왜 못 갈까? 결국 일정 부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상 봤을 때 좀 고평가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평가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공매도예요. 이 5월에 재개될 걸 그렇지. 보시는군요. 내가 또 업종 차트 월봉 보면서 공매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월봉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단 월봉 차트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나오고 급락 나온 다음에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 나온 다음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다 우상향하면서 가는데 우리 증시는 6년 반 동안 박스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서 하락은 했지만 결국 우리는 왜 남들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박스를 만들어 버렸을까? 이건 공매도의 장난입니다. 즉 올라가면은 같이 타령하면서 다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떨어뜨린 다음에는 지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거기서 또 다시 줌 해가지고 또 올려버리고 또 일정 부분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리듬을 못 타버리면은 그냥 외국인 기관들 이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시장은 또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위에서 눌러가지고 계속 공매도 걸어버리면 그거 못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누구하고 짜가지고 자꾸 호가 하나씩을 잡아먹어버리면 저절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당분간 올라가면 어렵고 일단 오늘은 2월 말이니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월봉상 양봉 만든다고 해도 다음 달부터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조금 그 음봉이 십자형으로 짧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또 길게 나와버리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아까 키워드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하반기 금리 인상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시장이 빠르면 하반기, 내년 금리 인상 긴축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걱정하고는 있잖아요.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그 시점을 하반기에도 보고 계셔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상단이 막혔다라고 더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단행되는 것보다도 결국 연준에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게 돼 있어요. 연준에서 이전에도 보면은 금리 인상 시점에 먼저 말이 바뀌어요. 가능성이 있어. 이젠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야 될 것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도 시장이 이제 경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러한 금리 인상 시점에 어찌 보면은 가장 데미지를 입는 게 신흥국이에요. 그럼 금리 인상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보통 금리 인상하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삐거덕 되면서 어떤 신흥국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도미노식으로 좀 엉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하반기에 좀 문제를 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 꼭 신흥국만 아니에요. 유럽도 문제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럽 그 남유럽, 북유럽부터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많이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왜?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마스크 쓰라면 왜 써? 그러면서 막 뭉치고 이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어찌 보면 또 컸어요. 그거로 인해서 유럽 내 균열 또 영국의 블랙시트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 결국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막 긴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미국에서 금리 인상 단행됐을 때 그들 기업들이 취약돼 있고 자산 버블 이러한 부분들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걔네들이 어찌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자산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가락 하나 다치더라도 중국을 뭉개기 위해서 미중 단행할 갈등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이상의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또 결국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예요.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2년 이상을 하락했던 게 그 주요 원인이 뭐예요?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을 찍찍찍찍 짓눌러 버렸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야기를 총 집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비 정상화는 결국 다시 증시를 1월 같은 랠리장을 보여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끌고 가기엔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 정상화보다도 지금 시장의 상방을 막을 만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을 신중하게 보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기관 계속 팔고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파는 움직임 속에 개인이 3조 넘게 사는 모습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단이 좀 막혀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이렇게 개인들의 사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여기에서 조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마지막으로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전략적인 측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판단은 딱 그거 하나예요. 작년에 주도했던 종목들 그들이 자꾸 이전 저점을 깰 때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걔네들이 일정 부분 반등 나온다 해도 걔는 상단이 막힌 반등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조정은 주지만 얘네들은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면서 갈 가능성이 이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조정 주면 또 한 달은 반등 나와요. 그럼 그 반등에서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결국은 이제 갈 수 있는 애들. 갔던 애들은 아까 얘기했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길게 주고 그 다음에 세력들 다시 붙게 돼 있죠. 그 주도주들은 올라와도 상당히 또 제한적일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네네. 대표 성장주들이요. 오히려 방어성으로 굉장히 또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으로 그때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포트 내에 또 재정비를 통해서 전략적인 측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네요. 전문가님 오늘 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힘든 장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립니다. 지금 미리 신청 가능하니까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에 대한 신청 남겨주시면 또 맞춤형으로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